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21회차는 분데스리가와 EPL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EPL은 이 치열한 4위 다툼, 이 맞대결이 예상이 돼 있죠. 아스날과 맨유에. 그다음에 분데스리가는 강등권 바로 위에 그 하위권 팀들의 피말리는 접전이 있습니다.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스널과 맨유 경기인데요. 아스날이 첼시 상대로 4대2로 승리하며 최근 부진을 벗어났죠. 첼시의 공세에 수비적으로 몰리긴 했는데 3백 형태로 수비 전술 변화를 주면서 이 부상 선수들의 공백을 최소화하며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굉장히 수세로 몰린 경기이긴 했는데 상대 센터백의 백패스 미스를 낚아채면서 은케티아가 선제골을 터뜨렸고 이 상대 슈팅이 수비 맞고 굴절되며 좀 불운한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전반 스미스로우의 추가골이 나왔고 또 첼시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전반을 2대2로 마쳤고 후반 들어 다시 상대 수비 실수로 은케티아의 추가골과 사카의 페널티킥 쐐기골까지 나왔죠. 확실히 웨데고르가 2선으로 올라오며 공격 전개의 날카로움이 좋아졌던 아스날입니다. 맨유가 리버풀에게 4대0으로 패했죠. 리버풀 상대로는 노리치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호날두가 개인 사유 그 쌍둥이 자녀 중에서 아들이 사망하는 불운을 겪으면서 결장을 했죠. 3-4-3 형태로 변화를 줬지만 경기 초반 뒷공간이 열리며 너무 우르륵 무너지고 말았죠. 앞선 노리치전도 3대2로 승리하긴 했지만 뒷공간에 취약한 모습 보이며 두 골을 내줬었어요. 이날 리버풀에서는 두 골을 기록했던 그 살라가 경기 종료 후에 이 맨유 중원과 수비 라인이 1대1 상황을 자꾸 만들어줘서 편하게 플레이했다며 맨유의 수비 전술에 일침을 가했죠. 수비형 미드필드와 풀백 부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아스날이지만 이 3백 형태로의 전환을 통해 그래도 약점을 최소화했습니다. 확실히 웨데고르가 공격적으로 올라서면서 스미스로우와 사카 이 날개들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죠. 사기가 떨어진 맨유 상대로 홈에서 확실히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거예요. 다만 아스날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부상으로 인한 허점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닌 만큼 호날두의 복귀가 예상되는 맨유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4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서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아스널이 패하는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아스날의 승무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분데스리가의 그 라이프치히와 유니온 베를린인데요. 라이프치히가 유로파에서 아틀란타를 2대0으로 꺾었고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레버쿠젠을 1대0으로 제압을 했죠. 은크쿠를 앞세운 역습을 주무기로 최근 공식전에서 16경기에서 무패로 엄청난 상승세죠. 시즌 초반 좀 헤매던 모습과는 정반대예요. 안드레 시바도 10골을 터뜨리고 있고 유서프, 프로스버그 등 다양한 선수들이 전방에서 골을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레버쿠젠 상대로는 상대 공격력이 강한 만큼 수비 라인을 내리며 대응을 잘했고 후반 은쿠쿠를 투입하면서 변화를 줬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은쿠쿠의 패스를 이 소보슬라이가 마무리하며 1대0으로 승리했죠. 유니온 베를린이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리그 3연승의 상승세죠. 리그 순위도 유럽 대항전 출전권인 6위까지 오르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중 경기 소화로 지친 기색이 있었던 이 상대를 초반부터 몰아쳤지만 이 하라고치의 절묘한 헤딩슛이 골대를 맞으면 좀 아쉬움이 남았었죠. 공세를 펼치며 결국 아워이니가 후방에서 넘어온 롱패스를 놓치지 않고 역습으로 마무리했고 프로멜이 환상적인 가마차기 슛으로 추가골까지 터뜨렸죠. 이 두 팀은 주중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이 포칼 독일 FA컵 4강 경기에서 맞붙었죠. 근데 유니온 베를린이 선제골을 수비적으로 내려선 다음에 역습으로 선제골을 기록을 했는데 이 라이프치히가 안드레 실바의 동점골과 후반 추가 시간 이 프로스버그의 역전골로 승리했습니다. 유니온 베를린의 상승세가 굉장히 매서운 상황인데 아우이니를 향한 그 역습, 그다음에 이선에서 하라고치 공격 전개도 뛰어납니다. 다만 이번 상대 라이프치히 경기력이 한 수 위죠.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와 중원의 짜임새가 라이프치히가 훨씬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은크쿠라는 확실한 골 결정력 에이스도 보유하고 있죠. 유니온 베를린이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맞서려고 하겠지만 이 뒷공간이 열리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경기입니다. 이 경기 라이프치히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호펜하임인데요. 프랑크푸르트가 유니온 베를린에게 2대0으로 패했죠. 유로파와 리그를 병행하면서 연이은 주중 경기를 소화하느라 체력적인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주중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총력전을 펼친 만큼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며 교체로 로테이션을 돌렸죠. 경기 초반부터 거세게 나선 상대 공세에 밀렸고 결국 역습 상황에서 상대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실점하고 말았죠. 박스 인근에서 압박이 느슨해지며 가마차기 슈팅에 추가 실점까지 내줬습니다. 호펜하임이 체와이 그로이터와 0대0으로 비기면서 5경기에서 2무 3패로 부진합니다. 특히 헤르타 베를린, 보훔 이런 중위권 팀에게 패하고 체와이와 비기면서 승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큽니다. 순위도 어느덧 8위까지 내려섰죠. 그로이터 상대로도 공격적으로 운영하며 승리를 노리긴 했는데 데브루와 이 배브의 슈팅들이 빗나갔고 박스 안에서 마무리 슈팅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이 배브의 좀 이기적인 플레이가 좀 옆으로 내줬으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아쉬운 그림이 있었죠.
프랑크푸르트가 유로파를 병행하면서 지친 기색이 있었지만 이번 경기는 홈에서 치러지는 만큼 베스트 11은 선발로 내세울 것 같아요. 특유 왼쪽 측면 공략을 통해서 최근 흔들리는 호펜하임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겁니다. 호펜하임은 최근 공격진의 부진이 심각한 만큼 프랑크가 패할 상황은 없을 거예요. 근데 체력 변수를 감안해 이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이 꽤나 커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무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와 메넨글라의 경기인데요. 프라이부르크가 최근 리그에서 프랑크푸르트 보훔 상대로 2연승을 거뒀고 주중 FA컵 4강에서도 뭐 2부 리그이긴 하지만 함부르크를 3대1로 꺾으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함부르크가 초반 거세게 몰아쳤지만 전반 초반 이 패터신의 헤더골과 호플로의 중거리골 그리고 그리포의 PK로 전반에만 3골을 넣으며 제압을 했죠. 보험 상대로도 경기 초반부터 측면 공략에 성공하며 쿠플러의 선제골과 역습 상황 이 살라이의 추가골과 정우영의 크로스를 살라이가 또 헤딩 세게골까지 터뜨렸죠.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엄청난 상승세인 이 프라이부르크입니다. 메넨글라는 쾰른에게 3대1로 패했습니다. 최근 뭐 헤르타 베를린, 보훔, 그로이터 이런 하위권 팀들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4경기에서 3승 1무의 상승세였는데 쾰른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측면 수비가 무너지면서 전반 5분 만에 상대 원톱에게 실점을 하고 말았죠. 쫓아 들어오던 센터백 이 메이어의 판단 미스로 슈팅 각도를 내주면서 실점을 했어요. 다시 측면이 뚫리면서 컵백의 박스 안에서 실점을 했고 역습 실점까지 전반에만 3실점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중원 운영에서도 상대에게 빌리며 경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메넨글라죠. 토칼 결승에 오른 프라이부르키 경기력 그 다음에 기세가 엄청납니다. 수비 밸런스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최근 공격진에서 살라이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파괴력이 더해지고 있죠. 메넨글라가 켈런전에서 보여준 측면 수비력이라면 막아내기 힘든 경기가 될 거예요. 중원에서의 운영, 공격 전개, 측면 파괴력까지 프라이부르크가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는 경기죠. 프라이부르크의 승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쾰른과 아르미니 경기인데요. 쾰른이 메넨글라 상대로 3대1로 승리하며 2연승입니다. 모데스테를 앞세운 공격력으로 초반부터 승부를 갈랐죠. 왼쪽 측면에서 카인지가 낮고 빠르게 연결한 공을 모데스트가 박스로 달려들면서 선제골을 뽑아냈고 카인지가 우주의 컵백을 받아서 추가골, 역습 상황에서 르비치치의 세기골까지 이 선에서 우스의 공격적인 전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중원에서 오직함과 스킬이 이 더블 미들의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안정적인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르미니가 바이에른 뮌헨에게 3대0으로 패하며 1무 6패로 부진하죠. 전력 차이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경기였고 거의 전원 수비에 가깝게 내려섰지만 그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반 초반 상대 쇄도를 막아내려다 자책골이 나왔고 뒷공간을 노리는 상대의 정교한 패스에 추가 실점을 했죠. 후반에도 상대 공세에 밀려나다 세게 골까지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아르미니가 뮌헨 상대로 뭘 해보기도 힘들었던 그런 경기였죠. 최근 켈론의 공격력이 날카롭고 위협적인데 아르미니의 느슨한 수비력으로 막아내기는 힘들 경기죠. 최근 아르미니가 4실점 경기 2번, 3실점 경기를 한 번 하는 등 수비력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데스타라는 확실한 해결사와 이 선에서 이 우주의 공격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켈런이 홈에서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되겠죠. 켈런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그로이터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요. 그로이터가 주말 호펜하임과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상위권 강팀들에게는 최악체지만 최근 중하위권 팀들 상대로 경기에서는 이 수비 라인의 견고함이 살아나면서 실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로이터입니다.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운영을 했고 3백과 윙백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 위기들이 있었지만 상대의 공격력이 좀 정교하지 못했죠. 호펜하임이 슈팅들이 빗나가면서 무실점 경기를 했어요. 공격 시에는 이 그른의 위협적인 중거리슛 외에는 이렇다 할 그림이 없었습니다. 레버쿠젠이 라이프치히게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의 흐름이 깨졌죠. 비르치의 부상 이탈 후 볼프스, 헤르타 베를린 이런 하위권 팀들 상대로는 승리를 거뒀지만 보움에게 비기고 그다음에 라이프치히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디아비와 시크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시크의 박스한 슈팅이 살짝 빗나가며 좀 아쉬움이 남았죠. 공격 전개에 있어 비르치의 부상 공백으로 속도감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서 파괴력이 좀 약해졌습니다. 수비 밸런스는 나쁘지 않았지만 역습 상황에서 상대 2선 자원의 침투를 견제 못하면서 결국 결승골을 내줬죠. 그로이터가 최근 중하위권 팀들과 맞대결에서는 3백 라인이 박스 안에서 집중력을 보이면서 무실점 경기도 보여주고 있지만 상위권 팀들 상대로는 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죠. 특히 이 3백과 윙백 사이의 공간이 벌어지는 이 취약점을 고치지 못합니다. 레버쿠젠이 비르츠가 빠지며 공격 전개의 속도에 아쉬움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시크와 디아비 확실한 그리고 투톱 공격력이 있는 만큼 어렵지 않게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로이터의 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레스터와 에스턴 빌라 경기인데요. 레스터가 에버턴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컨퍼런스 리그와 리그를 병행하면서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최근 리그에서 뉴캐슬에게 패했고 에버턴과 비기며 주춤하고 있죠. 전반 초반 상대 오른쪽 측면 돌파를 통한 크로스를 반스가 선제골로 연결을 했죠. 박스 안에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메디슨의 움직임과 판단이 아주 좋았고 그게 결국 반스의 선제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수말의 은디디의 부상 이탈로 수비형 미들 자리 공백이 좀 문제점이죠. 포백 라인 앞에서 상대 공세를 1차적으로 저지하는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결국 잘 버티긴 했는데 후반 추가 시간 상대의 낮은 크로스에 대처를 못하며 아쉽게 동점골을 내줬죠. 에스턴 빌라가 지난 32라운드 토트넘전 이후에 경기가 없이 휴식을 취했습니다. 최근 웨스트햄, 아스날, 울버햄튼, 토트넘 이런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내리패하며 4연패의 부진이었죠. 정비된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두터운 수비, 역습 형태로 재미를 봤었는데 상위권 팀 상대로는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상대로는 에스턴 수비의 문제보다는 상대 공격이 너무 날카로웠죠. 쿠티뉴 중심으로 공격 진영의 운영에서 램지의 폼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레스터가 우세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체력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죠. 3주 연속 주중 경기로 소화를 했고 부상자도 좀 있습니다. 에스턴이 체력적으로 충분히 보충한 만큼 안정적인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거예요. 레스터가 메디슨, 반스를 앞세워 흔들며 공략하겠지만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레스터 2선 선수들의 결정력이 살아난다면 승리를 할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레스터의 승무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와포드 경기입니다. 맨시티가 주중 경기에서 브라이턴에게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죠. 최근 연이은 경기로 체력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방적인 경기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긴도안과 데브라이너가 선발로 나서면서 중원에서 확실한 운영을 보였고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괴롭혔습니다. 상대 템백 수비로 전반에는 득점이 없었지만 후반 라인을 올린 그 상대의 뒷공간 공략하며 골을 터뜨렸죠. 와포드가 브랜트포드에게 2대1로 패하며 3연패 부진입니다. 전반 초반 상대 롱스로 인해 박스 안에서 세컨볼을 놓치며 실점했죠. 상대 롱스레인 존스를 미리 캐치를 하고 박스 안에 수비 숫자를 보강을 했는데 막아내질 못했어요. 상대의 간결하고 빠른 전개에 좀 밀렸지만 라인을 올리지 않고 내려놓으면서 수비적으로 잘 대처를 했습니다. 후반 초반 상대 진영에서 패스미스를 놓치지 않고 이 스위서커의 크로스를 사르가 헤딩으로 흘려주고 이거를 데니스가 마무리하면서 오랜만에 좋은 공격 패턴으로 골 그림을 만들어냈죠. 근데 92분 초반 추가 시간에 상대 박스 안에서 패스 연결로 찬스가 있었는데 이때 이 슈팅이 첫 슈팅이 골대에 맞고 텅빈 골문을 향한 이 로우자의 슈팅이 벗어나면서 승리를 놓쳤죠. 이어진 상대 공격 이 프리킥 상황에서 헤딩골 내주면서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맨시티의 압승이 예상되는 경기죠. 전력 차이가 너무 큽니다. 간혹 이변이 일어나기도 한다지만 현재 맨시티가 홈에서 이 와포드에게 발목을 잡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맨시티의 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노리치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노리치가 맨유에게 3대2로 패하긴 했는데 최근 두 경기 연속 2득점 경기를 했죠. 번니 상대로는 2대0으로 승리를 했었어요. 맨유와는 전력 차이가 나면서 전반에만 먼저 두 골을 허용하면서 크게 무너질 뻔했죠. 상대 박스 안에서 과감한 돌파 크로스로 전반 막판 추격을 했고 후반 푸키의 동점골로 이변을 연출하는 듯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뛰면서 맨유의 공세를 잘 차단했지만 안타깝게 후반 프리킥 실점으로 패하고 말았죠. 강등이 유력시되지만 시즌 막바지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노리치입니다. 뉴캐슬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1대0으로 꺾고 최근 리그 홈 3연전을 펼쳤는데 모두 승리하면서 3연승입니다. 크리스탈 상대로는 이 프레이저가 지난 경기 부상을 당하면서 알미론이 선발로 3톱을 구성을 했고 최근 폼이 좋은 조엘링턴, 셸비, 이 기마랑에스 이 3미들이 중원을 책임을 졌습니다. 이선 자원들의 공격 전개도 좋았고 우드의 존재감이 확실히 컸어요. 확실히 장신 공격수가 딱 박스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게 굉장히 존재감이 있더라고요. 역습 상황에서 알미론이 후방에서 넘어온 롱볼을 잘 컨트롤하면서 원더골을 터뜨렸죠. 덴번이 합류하면서 센터백 라인도 안정이 된 뉴캐슬이고 수비 밸런스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뉴캐슬의 기세가 매섭죠.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진 못하지만 이 공만 잡았다 하면 공격적인 운영으로 몰아칩니다. 토트넘 같은 역습에 특화된 팀에게는 좀 고전을 했지만 푸키 외에 뚜렷한 파괴력이 없는 노리치 상대로는 충분히 뉴캐슬 수비 라인이 버텨낼 거예요. 오히려 뉴캐슬 2선의 측면 공략과 패스 플레이를 노리치 수비 라인이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죠. 노리치의 패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미넨과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요. 바이에른 미넨이 약체 아르미니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리그 4연승이죠. 전력 차이가 컸던 만큼 상대가 전원 수비 가깝게 내려섰음에도 전반 초반부터 거세게 공격을 했고 이 상대의 자책골, 그다음에 그나브리의 라인 브레이크로 추가골, 후반 교체 투입된 이 무시알라의 세기골까지 터지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도르트문트가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6대1 대승 경기를 했죠. 앞서 라이프치히에게 4대1로 패하며 주춤했지만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2대0, 볼프스 상대로 6대1로 승리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경기를 펼쳤고 전반 이 코너킥 상황에서 17살 이 어린 측면 미드필더 이 톰 로테의 그 분데스리가 데뷔 헤딩골이 나왔고 윗슬의 추가골 전반에만 무려 5골을 몰아쳤습니다. 홀란드는 부상 복귀 후 리그 5경기에서 침묵하더니 6번째 경기에서 2골 1도움의 활약을 펼쳤죠. 분데스리가 최고의 빅매치죠. 두 팀 모두 지난 라운드 하위권 팀을 상대로 공격력을 과실했어요. 두 팀 모두 유럽 대항전에서도 탈락을 했고 포칼도 떨어지면서 이제 리그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바이에른 뮌헨이 9점 차로 앞서고 있는 만큼 리그 4경기 남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뒤집기는 힘든 상황이죠.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지만 최근 맞대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7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경기 바이에른 뮌헨의 승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브라이턴과 사우스햄프의 경기인데요. 브라이턴이 맨시티 벽을 넘지 못하면서 연승이 멈췄죠. 비스마가 경고누적으로 나서지 못하며 중원이 헐거워지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매우 고전했고 이 3백 라인과 중원 투미들이 수비적으로 임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전원 수비 형태로 내려서면서 웰백을 향한 역습을 노렸지만 단 슈팅이 단 2개에 그쳤죠. 전반은 잘 버텨냈는데 후반 찔끔찔끔 라인을 괜히 올리다가 상대의 빠른 공수 전환에 무너지고 말았죠. 사우스햄프가 지난 주말 아스널에게 1대0으로 승리했죠. 3백 형태로 나서면서 수비적으로 운영을 했고 경기 내용적으로는 거의 뭐 일방적으로 밀렸죠. 근데 중원 미드필더들도 라인을 올리지 않고 내려섰고 상대의 측면 공략이 좋은 만큼 이 3톱으로 나섰던 암스트롱과 엘리오네시도 수비 가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빌드업 미스로 위기가 있었지만 포스터 골키퍼의 슈퍼세이브로 실점을 막아낼 수 있었죠. 전반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 베드나르에게 결승골을 잘 지켜냈습니다. 근데 사우스햄프는 지금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버니와 수년 경기가 한 경기 더 진행이 됩니다. 이 경기에서 뭐 특이사항, 부상이라든가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댓글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팀 모두 중원 운영은 괜찮지만 득점력이 약한 상황이죠. 브라이턴은 비수마가 이번 경기까지 결장하는 만큼 중원 운영에 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음에프를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버틸 수가 있고 수비 밸런스가 많이 안정된 만큼 이번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두 팀 모두 중원과 수비자 라인의 밸런스가 좋거든요. 트로사드의 복귀가 예상되는 만큼 브라이턴이 측면 공략을 통해서 승리도 가능한 상황이긴 하죠. 브라이턴의 승무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번니와 울버햄튼 경기인데요. 번니가 웨스트햄과 1대1로 비겼죠. 상대 전력이 밀리면 어쩔 수 없이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역습 형태로 전개를 했습니다. 전반 코너킥 상황에서 로드리게스의 헤딩슛이 골대 맞고 나온 걸 이 베오르스트가 선제골로 연결을 했죠. 베오르스트의 리그 9경기 만의 골이었습니다. 전반 막판 코르넷이 역습 도중에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본인 직접 차다가 실축을 하고 말았죠. 전체적으로 수비 전술에 허점이 많이 보였고 박스 안에서 슈팅 허용도 많았어요. 박스 안에 수비 숫자가 많아서 상대 슈팅이 불락되면서 위기를 넘겼지만 수비적으로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결국 후반 중반 프리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내주고 비겼죠. 번니도 앞서 말씀드린 사우스햄프랑 한국 시간 금요일 오전 수년 경기가 있죠. 이 경기에서 생기는 변수 사항들은 저희가 댓글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32라운드에서 뉴캐슬에게 1대0으로 패하고 33라운드 경기가 맨시티의 FA컵 경기 때문에 수년되면서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 3연패 부진이 있었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3승 2패로 경기력이 서서히 올라왔죠. 뉴캐슬 원정에서는 히메네스가 징계로 결정하면서 공격의 마무리가 잘 안 됐습니다. 이 파비오 실바를 최전방에 두고 트랭칸과 황희찬을 측면에 배치했는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상대 박스 안에서 버텨주는 원톱의 유무가 그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빌드 없이 볼이 몇 차례 좀 잘리기도 했고 역습 상황에서 조세사 골키퍼의 파울로 PK를 내주면서 패했죠. 쓰리백의 중앙 수비는 견고하지만 측면 수비가 조금 흔들흔들했습니다. 버니가 수비 밸런스가 안정이 안 되면서 고전하고 있죠. 히메네스가 복귀하면서 공격의 짜임새, 그다음에 연계 플레이가 좋아진 울버햄튼입니다. 원체 수비 밸런스가 안정적인 울버햄튼이 꽉 틀어막고 우세한 경기를 펼치며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죠. 경기 버니의 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보훔과 아쿠스의 경기인데요. 보훔이 프라브레이크에게 3대0으로 완패를 했죠. 올 시즌 공격진의 부진이 깊어지면서 승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프라브레이크의 정확하고 빠른 역습 공격에 무너졌는데요. 경기 초반 측면 뒷공간을 노리는 롱패스 한 방에 무너졌고 빌드업하다 공이 잘리며 또 역습 상황에서 추가 실점을 했죠. 측면 크로스의 헤딩 실점까지 전반에만 3실점하며 무너졌습니다. 후반 초반 이 거친 파울로 측면 수비수 이 스타플레디스가 퇴장을 당했고 이에 항의하던 레이스 감독까지 퇴장당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죠. 아우쿠스가 헤르타 베를린에게 1대0으로 패하며 2연패입니다. 베를린의 굉장히 강한 압박에 고전하면서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죠. 후방에서 점유율은 높게 가져갔지만 공격 진영에서의 전개가 어려웠고 안드레안의 오른쪽 측면 돌파 외에는 이렇다 할 공격 성공을 못했어요.
핀보가라손이 올 시즌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지만 그래도 최전방에서 제공권으로 버텨주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그레고리 슈와 핀보가라손 두 장신 공격수를 박스 안에 배치하는 모습은 굉장히 위협적이긴 해요. 감독마저 퇴장당한 보훔이죠. 아우쿠스가 최근 2연패를 당했지만 바이에른 미넨과 헤르타 베를린 상대로 1실점씩만 했죠. 수비 밸런스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득점력이 아쉬운 상황인데 두 장신 공격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트피스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아우쿠스인 만큼 이거는 아우쿠스가 좀 우세해 보이는데요. 두 팀 모두 득점력이 저조한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보훔의 무패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헤르타 베를린과 슈투트가르트인데요. 헤르타 베를린이 아우쿠스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강등권에서 벗어나고 싶은 베를린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악착같이 뛰고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펼치며 상대를 몰아쳤죠. 상대 장신 공격수들의 공격을 센터백들이 몸싸움으로 견제를 잘 해줬습니다. 후반 상대 진영에서 상대 스로인을 잘라낸 후 리처가 빠르게 공격으로 전개하면서 크로스했고 이 세르다르가 마무리하면서 결승골을 뽑아냈죠. 경기력 자체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승점 3을 획득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던 경기죠. 슈투트가르트가 마인츠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올 시즌 주전 공격수 이 칼라이지치 장기 부상과 부진으로 좀 경기력이 부진했죠. 부진한 득점력으로 발목을 잡히며 강등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뒷방을 얻어맞으면 실점도 늘어났죠. 최근 미래를 위해 영입한 그 19세 측면 공격수 티아고 토마스가 측면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어린 선수 혼자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죠. 두 팀 모두 무조건 이겨야 할 경기죠. 경기당 득실 비율은 슈투트가 아주 살짝 안정적이긴 하지만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두 팀 모두 득점이 저조하고 실점이 많죠. 다만 헤르타 베를린 선수들이 지난 라운드 보여준 많이 뛰고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헤르타 베를린은 확실한 골게터가 없는 만큼 버티는 게 한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최근 티아고 토마스의 오른쪽 라인 돌파, 그다음에 부상 복귀한 칼라이지치 득점포가 터진다면 잡아낼 수도 있는 경기가 되겠죠. 헤르타 베를린의 무패 예상합니다. 21회차 14경기 최종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의 승무, 두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 승, 세 번째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승무, 네 번째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의 승, 다섯 번째 경기는 켈른의 승, 여섯 번째 경기 그로이트의 패, 일곱 번째 경기 레스터의 승무, 여덟 번째 맨시티의 승, 아홉 번째는 노리치의 패, 열 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의 승, 11번째 경기 브라이턴의 승무, 12번째 경기 번니의 패, 13번째 경기 보훔의 무패, 14번째 경기는 베를린의 무패. 이상으로 저희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